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26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큰 회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작은 회사면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거 한번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부 나이 56세, 61세인데 갱신형하고 비갱신형하고 여기서 뭘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세 배우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간병하기가 걱정돼요. 어쩌죠? 자녀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한번 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실비 가입하고 5년 되기 전에 더 저렴한 것으로 갈아타도 되는지, 또 보험 담아 보면 또 저렴한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하실 때 꼭 참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비보험만 단독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쇼츠 만들어 드린 게 있었는데 큰 회사 아님 나중에 보장 못 받을 거라고 설계사들이 그러니 걱정되네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손보 옆에 공시실에 들어가 보시면 보험금 부지급률이 데이터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대형사, 좀 소형사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대 대형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이건 2024년 하반기 데이터고요. 여러분 언제나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업계 평균은 1.43이죠. 부지급률이 전체 보험금 청구한 건수에서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돼 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부지급률이 낮으면 좋은 거겠죠? 그러면 1.43인데 이런 대형사들이 1.3, 5, 5, 3, 1.5 막 요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형사들은 어떤가? 뭐 꼭 소형사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런 것들에 비해서보다 좀 작고, 또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보험들 보면 한화손보 0.9 훨씬 좋죠? 또 MG손보 지금 문제가 많이 됐었던 보험사인데 여기도 0.91 다 잘 지급하는 거예요. 흥국화재 더 잘 지급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떠냐? 하나손보 1.8 좀 높긴 하고 농협도 1.8 정도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대형사라고 무조건 잘 지급하고 나쁘게 지급하고 그런 것들도 아니다. 사실 평균에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소형사라고 그렇게 크게 지급하지 않는 것들도 없다. 오히려 대형사보다 더 잘 지급하는 것들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크게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보험회사 비교할 때는 안정성, 그 킥스 비율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험회사 안정성 정도 체크하시고 부지급률은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소형사라고 무조건 피할 것도 아니다. 무조건 대형사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55세 건강한 여성 보험료 9만 원이면 끝 이 영상이었는데 실비만 있는 56세 여성이고 61세 남성이면 3대 진단비를 보강할 때 갱신형과 비갱신형 있을 경우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55세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20년 납 80세 만기로 설계안을 뽑아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30년 갱신형 하셔도 괜찮죠. 그러면 86세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이 비갱신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갱신으로 해서 20년 납 80세 만기로 하면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난 조금 더 길게 받고 싶다. 그러면 30년 갱신형에서 86세까지 같은 보험료로 보험 혜택을 보고 86세 때 보험료가 갱신이 되니까 그때 급격히 갱신될 거 아니에요? 그때 버리는 거죠. 왜냐? 3대 진단비 그냥 80세 만기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실손은 100세로 끌고 나가고요. 그런 관점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56세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61세 남성이시면 그냥 20년 갱신형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1세까지 같은 보장일 준비받을 수 있잖아요. 81세 때 갱신될 때 그거 버리고요. 아, 난 더 해야 돼. 그러면 30년 갱신형에서 91세까지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젊었을 때는 그냥 비갱신으로 그냥 30년 납 80세 만기 그렇게 준비하시거나 정기납 활용해서 80세 정기납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실 경우 갱신형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연령별로 가입 예시 영상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비슷한 거 참고하셔서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병보험 꼭 필요한가? 이거 영상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이 47세인데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실비랑 암보험 두 개 들어놓으셨는데 암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2천이 있다고 하세요. 다행이죠. 뇌졸중이 뇌출혈 포함하잖아요. 뇌출혈은 중증이거든요. 뇌경색도 중증이죠.
그 두 가지는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뇌졸중 이상으로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행히 2천이 준비되셨다고 해요. 근데 일상으로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4살 아이가 있는 상황에 제가 24시간 간병하기 힘들 수도 있고 간병비도 너무 막막하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보험을 들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남편 보험에는 간병비 특약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 가시고 치료받고 계시면 그때 보험 가입하기는 어렵죠. 조금 회복되고 그 후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장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간병인 쓰셔야죠. 그때 어떻게 해요? 병원 치료비는 실손이 있으니까 실손으로 상당 부분, 뇌출혈이면 산정특례 혜택이 됩니다. 병원비 많이 안 나와요. 그 병원비는 실손으로 하시면 되고 실손으로 요양병원에서 하는 것도 보장이 됩니다. 거기서 실손 보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간병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뇌졸중 진단비 그래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암, 뇌심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중증인 거, 꼭 필요한 거 뇌졸중 2천 있으니까 이거 진단비 신청하셔서 보험금 받으시고 그걸로 간병인 일단 쓰셔야죠. 그러려고 이런 거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부족한 치료비도 이걸로 보장을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간병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이제 공동간병인 쓰는 요양병원 그런 데 가셔도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종합병원이다 대형병원이다 거기 있으면 그쪽은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평균 재원 기간이 8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요양병원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곳들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간병비는 따로 들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간병보험이 있었으면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이게 없다고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1으로 준비하고 내가 조금 더 별도의 자금을 준비하고 싶어. 그러면 병원비 통장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불입하셔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 간병인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는 70세 이후입니다. 노인들이 치매, 간병 그때 가지고 많이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젊으신 분들은 사실 20년, 30년 동안 돈만 내고 혜택은 못 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만 이런 케이스 때문에 제가 보험을 계속 더 가입하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보험료가 높아지면 결국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런 보험들은 해지가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간병보험을 준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간병인 보험도 준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태아 실비보험을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하기, 집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비교해보고 있다 회사를. 근데 가격이 변동돼서 출산 전에 15,000원, 출산 후 23,000원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가격은 앞으로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5년 갱신되기 전에 다른 보험사가 훨씬 저렴하다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나요? 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갈아타시게 되면 올해 말에 5세대 실손이 나올 것 같으니까 5세대로 갈아타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4세대 가입하시면 그냥 5년 동안은 5년 재가입 상품이니까 4세대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5세대로 내가 일부러 갈아타실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면 실손으로 갈아탈 수는 있죠. 근데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인데 내가 그 사이에 병원 갔다 온 그런 이력들 때문에 심사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새로 가입하려면. 그리고 해지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동시에 두 개 가입이 안 되니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 새로 심사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보험료 차이 나봐야 뭐 얼마나 나겠나 해서 그냥 한번 가입한 회사 그냥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것도 더 좋을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가입한 거 그냥 유지하자. 그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